안녕하세요. 아이디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일단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졌어요. 어제까지 너무 힘들다가 여러가지 이유 있는데 너무 괜찮아져서 좋고, 오늘은 좀 생각이 네빌 고다드님의 책을 이분도 끌어당김의 법칙의 대가이신 것 같은데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자, 상상하는 대로 삶을 이끄는 의식의 힘. 오케이. 이분은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감각의 힘. 죄송해요. 3분은 내면의 감정을 결정하는 태도의 힘. 오케이. 존재함으로써 완성되는 삶. 결국은 사부겠죠. 결론이 여기 나와 있을 텐데, 네,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책을 보면은 지금 현재 목차만 읽어도 어떤 내용이다, 어떻게 가겠다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결국은 지금 4부에 나오는 존재함으로써 완성되는 삶,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4부에서 결국은 중요한 결론이 나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의 길이보다, 이 책, 지금 목차로서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최대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흔들림 없이 가정을 실천하는 법. 요즘에 이게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의 힘, 내면의 감정을 결정하는 나의 태도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컨디션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수면의 질,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잘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컨디션의 힘이 중요한데, 죄송해요. 이 시간이 지나야 목이 좋아집니다. 이 시간 지나서 해보도록 할게요. 컨디션 좋으니까 어제까지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계속 에러가 났거든요. 오늘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이 내가 보내는 진동수, 주파수,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진짜로 펼쳐지는 게, 이게 책에서 나오는 이론들 뿐만 아니라 저는 좀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자, 요즘에 조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좀 마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흔들림 없이 가정을 실천하는 법. 저는 수많은 경우에 이 가정의 법칙을 적용했고, 법칙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은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그런 시기도 오고, 그래서 이 책에 제시된 원칙이 보여준 진리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몇 번이고 증명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확고한 가정에 의해 열망이 실현되리라는 그 사실이 운명처럼 정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수없이 가정했고, 열망이 완벽히 실현될 때까지 가정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안 돼라는 것보다 그렇게 훈련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쉬운 게 있을까? 좀 내가 가장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확신과 결의라는 그 고귀한 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확신과 결의. 열망의 실현을 부정하는 외적 상황, 조건, 나아가 당신의 감각이 주는 모든 증거까지 무시해야 하고,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가정 속에서 안식하십시오. 굳건한 가정 속에서 당신과 무한한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통합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분의 손을 먹거나 그분께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가정을 지배해 나가면 당신은 진정으로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계단을 오르는 방식이며 이상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는 실마리는 이상의 실현을 깊이 자각하며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는 실마리는 이상의 실현을 깊이 자각하며 이상이 당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당신의 삶에서 자신을 내맡기기 전의 모습이 사라진다. 나의 삶에서 나를 내맡기기 전에 그 모습이 사라진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가정은 그것과 부합하는 세계를 가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면 절대 바꿀 수 없는 듯이 보이는 상황까지 알았어요. 자, 한 문장의 힘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정된 삶을 이끄는 한 문장의 힘. 사람들 대부분은 상상력의 창조적 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실이라는 명령 앞에 예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외부 세계의 기준에 따라 삶을 받아들입니다. 아니요, 상상력 창조의 힘을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딜레마에 빠졌다. 이걸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내면에 있는 창조력을 발견하면 당신은 상상력의 우월성을 당당히 주장하고 모든 것을 상상력 아래에 복종시킬 것입니다. 오케이.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여정을 바꿀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상상력과 학원으로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새롭고 더 높은 관념을 세상에 구현하려고 열렬히 애쓴다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박사의 이야기인데, 자, 나는 풍족하고 꾸준하고 확실한 수입을 가지며 그 수입은 도덕적으로 옳고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해요. 컨디션이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도 안 풀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풍족하고 꾸준히 하고 확실한 수입을 가지며 그 수입은 도덕적으로 옳고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맞아요. 다 맞는데 풍족하고 꾸준하고 확실하다. 그쵸? 그 수입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쵸?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제가 반복해서 말했듯이 모든 것은 자신을 향한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하곤하지 않는 대상은 우리 삶에 나타나 번성할 수 없습니다. 밀리컨 박사는 저명한 과학자가 되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자신의 꿈을 1인칭 현재 시제로 적었습니다. 나는 위대해질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그가 위대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대신에 그는 미래의 꿈을 현실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지? 자, 이게 지금 제가 정말 지금 이게 찾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꿈은 실현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현실의 사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속에서 현실의 사실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맞이할 상황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오케이. 자, 이제 답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설레어요. 자,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상상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상황에 직접 들어가 상상하는 그 영혼은 그 상상의 결과를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혼이 상황에 몰입해 상상하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유언할 뿐이다. 현실에서 마주할 상황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 상상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끌어올려서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것을 자극해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자기 확신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자기 확신을 하도록 이끄는 것.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것을 일깨우는 힘이 우리의 스승이자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끌어올려서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것을 자극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자기 확신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것을 일깨우는 힘이 우리의 스승이자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것을 일깨운다. 뭔가를 교정하거나 치유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말은 언제나 일어서라. 성경에서 일어서라는 그 명령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주가 무한한 단계의 연속체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 놓여있는 단계와 다른다는 점을 내면에서 깨달아야 하고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의 세상은 높아진 수준과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 재구성한다. 기도하며 더 나은 모습을 일으킨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재구성합니다. 스스로 더 나은 모습을 일으킨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밀컨 박사처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승은 우리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확언하고 소원이 성취했다는 느낌을 가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삶의 드라마는 심리적이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지 않는 행동이 아닌 내면의 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 처한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심리적으로 급격히 변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을 향한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스스로 진실이라고 확언하지 않는 대상을 삶에 나타낼 수는 없다. 맞아요. 이게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하찮지 않고 비굴하지 않으며 소위 만만히 대해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은 고귀한 삶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다. 고귀한 삶의 비전이란 영혼의 목적에 따라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켜 더 높은 삶의 모습에 가까워지려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가 아니라 밀리컨 박사 같은 사람에게서 기준을 찾아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늠해야 합니다. 그는 빈곤하고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도 과감하게 나는 풍족하고 꾸준히 확실한 수입을 가지며 그 수입은 도덕적으로 옳고 공동체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들이며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든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면 우리는 땅을 빼앗긴다. 약속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책은 저랑 별로 안 맞네요. 장황해. 그냥 계속 지금 장황하게 그냥 펼쳐만 낼 뿐이에요.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은 확실하게. 바프로틀 한참 오늘은 왠지 바프로틀 아니면은 제임스 알렌 부의 원리, 부의 시크릿. 너무 오래간만에 읽어보는데 생각의 힘? 한번 볼까요? As a man thinking. 생각 그대로. 이번은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을지 한번 볼까요? As a man thinking은. 오케이. 많이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한번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지는 않은 책이어가지고 사람은 생각하는 그대로 존재한다 라는 경어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전체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만큼 정확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인생을 살며 마음 안에 모든 생각을 모두 합친 것이 자신의 성품이다. 생각과 성품이라는 거. 그쵸? 모든 식물이 싹이 트는 데에는 반드시 씨앗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씨앗에서 시작되며 생각이 없이는 그 어떤 행동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보다 감정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몸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자발적인 행동이나 예측할 수 없는 그 행동 모두 같이 적용됩니다. 생각이 씨앗이라면 행동은 그 씨앗을 피워내는 꽃이고 기쁨이나 고통은 열매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생각만으로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쓴 열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번역하셨네요. 그래서 마음 안의 생각이 우리를 만듭니다. 생각으로 삶을 일으키고 창조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항소가 무거운 수레를 끄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쁨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법칙에 따라 성장하며 어떤 수정을 부린다 해서 더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서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는 절대적일 정도로 정확하다. 그쵸? 고귀하고 신성한 성품은 우연한 행운이라 기회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올바른 생각과 신성한 마음을 갖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마찬가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비열하고 야만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천한 마음 죄의식을 품게 된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 삶을 건설하거나 파괴하기도 하고 생각이란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고 같은 방식으로 기쁨과 용기, 평온함으로 가득 찬 삶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올바른 선택과 이를 제대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생각의 능력을 남용하여 잘못 적용한 사람 짐승보다 더 낮은 수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마음과 관련된 모든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서 이보다 더 커다란 기쁨을 주고 신성한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주인이며 성품을 갖추고 환경과 운명을 창조하는 조물주의다. 힘과 지성, 사랑이 존재이며 자기 생각의 주인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고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상품을 만들고 인생의 틀을 가지며 운명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진리를 증명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살펴보고 통제하고 감정을 가꾸고 자신의 인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심지어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자신의 모든 경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 능력이라는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하라면 줄 것이고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성경의 구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언이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다 알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다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이 원서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음을 다잡는 그 느낌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격언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그 조건과 환경에 손을 뻗을 정도로 포괄적입니다. 사람 말 그대로 그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의 성격은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완전한 합이다. 사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경우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 손을 뻗을 정도로 포괄적이다. 사람 말 그대로 그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의 성격은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완전한 합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에 숨겨진 씨앗에서 싹이 나므로 생각의 씨앗이 없었다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라고 하는 그 행위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행위가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행동은 생각의 꽃이고 기쁨과 고난은 그 열매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농사에서 얻은 달콤하고 쓰디쓴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 그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무거운 수레바퀴를 끄는 소와 같지만 순수한 생각을 가진다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인간은 인위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규칙에 의한 성장이며 원인과 결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생각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고귀하고 신과 같은 성품은 호의나 우연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오랫동안 생각과 연합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의 갑옷 속에서 그가 스스로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고 기쁨과 힘과 평화의 천상의 데저트 햇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도구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올바른 선택과 진실한 사고의 적용에 의해 신의 완벽함으로 나아가고 이 두 극단 사이에는 모두 인격의 등급이 있고 사람은 그들의 창조자이자 주인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 빛을 발하게 된 그 영혼과 관련된 모든 아름다운 진리 중에서 인간이 사고의 주인이고 인격의 조용자이며 조건, 환경, 운명의 창조자, 이자 조용자라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습니다. 신성한 약속과 자신감을 얻는 것도 없습니다. 권력, 지성, 사랑의 존재이자 자신의 생각의 주인으로서 인간은 모든 상황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변형과 재생의 기관을 자신 안에 담고 있습니다. 생각이 상황에 미치는 영향. 사람의 마음은 지혜롭게 가꾸거나 야생으로 놔둬선 정원에 비할 수 있습니다. 경작이 되었든 방치되었든 정원이 생겨나야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유용한 씨앗을 넣지 않으면 쓸모없는 잡초가 많이 떨어져 그 씨앗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정원사가 자신의 플롯을 가꾸고 잡초가 없도록 유지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 꽃과 과일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잘못되고 쓸모없는 불순한 생각을 모두 제거하고 옳고 유용하고 순수한 생각의 꽃과 과일을 완벽하게 가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추구함으로써 조만간 한 사람은 자신이 영혼의 주인이자 삶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 안에서 사고의 법칙을 밝히고 사고력과 마음의 요소들이 그의 성격, 상황, 운명의 형성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점점 더 정확해진다. 사고와 성격은 하나이며 성격은 환경과 환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의 외부 조건은 항상 그의 내면 상태와 조화롭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떤 주어진 상황이 그의 성격 전체의 지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그 자신 안에 어떤 중요한 사고 요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당분간 그것들은 그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독서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요즘에 조금 깊이 되진 않지만 네,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 알겠어요. 그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